15세기 이탈리아의 아침은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도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몇 세기 전만 해도 유럽은 암흑기에 머물러 있었다. 서유럽의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에 의존하며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지식과 예술, 철학은 오직 교회와 성직자의 손에 있었고 일반인들은 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위대한 유산을 다시금 떠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같은 도시에서는 상업과 무역이 발전하면서 부유한 상인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과거에 예술과 학문을 부활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신의 뜻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이 시작되었다.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확산되었고 과학, 문학, 예술이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혁의 중심에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천재 예술가가 있었다. 1475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카프레스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돌을 깎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아버지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켈란젤로가 예술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피렌체로 이끌었다. 당시 피렌체는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로 메디치 가문이 예술과 학문을 후원하고 있었다. 젊은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서 도나텔로 같은 위대한 조각가들의 작품을 보고 자랐으며 곧 도미니코 기를란다요의 공방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남다른 재능을 가졌군. 스승들은 미켈란젤로의 손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을 보고 감탄했다. 그는 돌에서 생명을 창조해내듯 섬세한 조각을 만들어냈다. 특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조각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능력은 그를 특별한 예술가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신체의 아름다움을 깊이 탐구하는 예술 철학자였다. 그는 단순한 조각이 아닌 인간의 영혼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1501년 26세의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공화국으로부터 역사적인 조각 의뢰를 받았다. 그것은 바로 다비드 상이었다. 이탈리아는 외세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피렌체 시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작품을 원했다. 미켈란젤로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돌 안에 이미 존재하는 다비드를 본다. 나는 단지 그를 자유롭게 해줄 뿐이다.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높이 5.17m의 거대한 다비드 상이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르네상스의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였다. 그 순간부터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불리게 되었다. 1508년 로마의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릴 것을 요청했다. 나는 조각가입니다. 그림은 내 분야가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이 의뢰를 거절했다. 하지만 교황의 강력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혼자서 4년 동안 시스티나 성당의 높은 천장 위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다.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 중 하나였다. 천지창조에서 신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 최후의 심판에서 선과 악의 갈등이 극적으로 펼쳐지는 모습은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르네상스 정신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미켈란젤로는 말년에도 예술을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맡아 르네상스 건축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고 1564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론다니니 피에타는 젊은 시절의 화려함과 대비되게 단순하고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그의 예술과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미켈란젤로가 활동하던 르네상스 시대는 피렌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해부학적 연구와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으로 인간의 내면과 자연을 탐구했다.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에서 고대 철학자들과 르네상스의 사상을 결합시켰다. 갈릴로 갈릴레이는 천문학의 발전을 이끌며 과학혁명을 촉진했다. 이처럼 르네상스는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 철학, 문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근대 유럽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 미켈란젤로가 남긴 예술적 유산은 바로크 시대, 신고전주의, 낭만주의를 거쳐 현대 예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카라바조, 베르니니 같은 바로크 시대 예술가들은 미켈란젤로의 역동성과 감정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했다. 다비드, 앵그르 같은 신고전주 유화가들은 그의 조각적 완벽함과 고전적 균형을 작품에 담았다. 피카소, 달리 같은 현대예술가들은 그의 인체 표현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다. 오늘날 그의 작품은 수많은 예술가, 건축가,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담아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르네상스 시대는 끝났지만 미켈란젤로가 남긴 창조의 정신과 예술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라는 그의 마지막 말처럼 그는 평생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배웠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배움과 도전, 예술과 창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의 작품은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르네상스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